안녕하세요. 단밤 주식클래스의 찐한케입니다. 오늘 2021년 10월 30일 현대바이오, 삼성제약, LNK바이오, NKMX, 한국파마, 박셀바이오, 코롱생명과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투자의 모든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일단 현대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변한 사항은 없고요. 제가 이제 매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여기 22,2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조정을 좀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여기가 깨진다면은 19,900원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도 그렇고, 그렇게 지금 시장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 종목별로 개별 이슈가 나오지도 않고 있어서 상당히 힘든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그냥 241선을 깼고 61선과 데드 크로스를 냈기 때문에 한 61선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61선까지 반등이니까 지금 61선 가격하고 24.8%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24.8%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61선은 주가가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옆으로 가면 주가는 계속 이렇게 내려와서 61선 가격은 계속 낮아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렇게 낮아지니까 얘가 옆으로 횡보만 해도 61선에 닿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이제 반등할 수 있는 폭이 좀 적어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21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돌파의 조건은 여기를 돌파해야죠. 25,750원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제 기간상으로는 조정할 만큼 지금 조정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다음 주 월, 화, 수, 목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이제 위로 들이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마련해 놓은 상황이긴 한데요. 다만 22,200원짜리를 깨냐 못 깨냐 요런 게 지금 조금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5,750원 정도까지 간다면 27,600원 여기 자리가 이제 상당히 큰 매물 자리, 그러니까 저항 자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요때 만들었던 저점 자리, 이때 만들었던 고점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해야 61선까지 가는구나가 이제 확정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61선에 딱 갖다 맞추는 그런 수학적으로 딱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한 61선 언저리 정도 더 갈 수도 있는 겁니다. 241선 혹은 121선까지 갈 수도 있는 자리예요. 기술적 분석으로만 본다 그러면 얘가 22,200원 혹은 이 자리죠. 얼마 전에 만들었던 저점 자리를 23,300원 자리를 깨지 않는 선에서 간다 그러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최대폭은 여기 241선 혹은 121선 정도까지도 가능한 흐름입니다. 다만 여기 간다 못 간다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여기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돌파한다면 새로운 흐름이 나오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습으로 본다면 21선, 61선, 241선까지 반등이 가능하고 만약에 주가가 올라온다면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 올라오는 지점에서 물량을 조금 줄이고 다시 내려오면 다시 잡는 전략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41선은 1년선입니다. 그래서 241선 조정을 한다는 얘기는 1년 동안 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반대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결국 여기 작년 7월부터 241선이 지금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1선의 상승만 본다 그러면 올해 12월 달까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가 지나고 이제 내년 12월까지는 241선이 내려오면서 그 밑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 기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얘가 하고 있는 게 무슨 경구용 치료제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뭔가 좀 나와줘야 되겠죠. 근데 지금 모더나에서 특허 푼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솔직히 주변 환경이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점, 그런 부분 확인하시고, 냉정하게 얘기해서 만약에 모더나에서 특허를 풀고 전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약으로 공개되는 시점이 온다 그러면 얘네가 하고 있는 지금 치료제 관련돼서 연구를 끝까지 할런지 안 할런지 부분도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또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간 지금은 좀 반등을 한다면 물량 줄이는 게 맞다고 보고요. 얘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파이프라인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산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주분들도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내일 모레라도 혹시라도 뭐 개발 성과가 나오고 뭐 중요한 약효가 나왔다. 그러면 가겠죠. 예, 그러면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대로 쭉 흘러내린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는 종목군에 속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셔야 된다.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우 좋게 보는 게 일반적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비판적으로 좀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여기 보시면 지금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하는데 외국인이 산 시점에는 프로그램 들어오고 판 시점에는 프로그램이 나가는 걸 봤을 때는 지금 외국인이 이제 프로그램 가지고 주가를 핸들링 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장중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도 체크하는 게 뭐 단기적으로 주가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제약입니다. 네, 삼성제약도 뭐 특별하게 변한 사항은 없고요. 58,000원짜리를 결국에는 40원 차이로 지켜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일이 있어서 코롱생명과 그 행정소송 고등법원 거를 다녀오느라고 장 막판을 지켜보진 못했는데 장 막판에 또 급격하게 빠지는 흐름을 또 한국 시장이 또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5,800원이라는 중요한 6,260원이죠. 6,260원짜리 여기를 지금 중심으로 해서 5,800원 그다음에 6,260원짜리 이제 작은 박스권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빨리 반등해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 흐름상으로 본다 그러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얘네가 얘기했던 그 최장원 관련된 이 풋머커가 기대감으로 또 잠깐 상승했던 게 있는데 6월 달에 이 부분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도 얘기가 없다는 얘기는 좀 불안감을 많이 가중시키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현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코롱생명과학만큼 잘 몰라요. 그 정도 공부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제약을 많이 아시는 분은 저 무슨 개소리냐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5,800원을 깨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5,240원 정도까지 바로 열려버리는 상황이고요. 결국 5월 7일 날 만들었던 이 장대 양봉 있잖아요. 약 한 1,355억 들어온 이 물량이 다 빠져나가는 구간을 5,440원이라고 이제 설정을 했다면 5,440원을 깨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 안에서 좀 반등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아마 반등이 나올 건데 이런 거는 이제 그 단기 투자자 매매하는 분들의 영역인 거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5,800원이 깨지면 또 여기 밑에 라인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10%든 20%든 좀 줄여서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흐름은 월요일 날 조금 상승해서 21선을 잡고 결국에는 6,260원짜리를 돌파를 해서 여기 60일 정도 혹은 이런 라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6,840원까지 일단 반등해주고 나서 이제 진행하는 게 좋은데 어떤 흐름이 될지 결국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제약바이오라는 종목군 자체가 개별 이슈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서 또 각 회사별로 각 이제 단체에서 하는 뭐 포럼이라든가 뭐 연구회 뭐 혹은 뭐 학술 논문지 발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좀 시간을 좀 걸리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 점점 되어가는 형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뭐 하고 있는지 저도 진짜 모르겠습니다. 뭐 췌장암 치료제, 리아백주 이게 나와줘야 되는데 왜 안 나오는지 그래서 이게 진짜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LNK 바이오입니다. LNK 바이오도 뭐 특별히 변한 사항이 없고요. 결국에는 뭐 얘는 이제 그
61선하고 241선하고 결국에는 이제 데드크로스 났고 시간이 쭉 흐르다가 요때쯤이죠. 9월 15일 정도에 61선 쳐맞고 지금 내려와서 또 여기서 이러고 있는 흐름인데 이제는 61선, 121선, 241선 모든 게 역배열입니다. 안 좋은 주가 흐름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12,100원을 지난번에 만들었던 저점인데 여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뭐 살짝 깨더라도 하루 이틀 만에 들어주는 흐름으로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 그래서 여기 18,000원 사이에서 12,000원 사이에 박스권을 좀 오랜 기간 할 가능성이 높고요. 12,100원을 깨는 형국이 나온다 그러면 회사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길 깨면 시간은 또 더 오래 걸리고 가격적으로도 또 하락할 수 있는 폭이 열리기 때문에 매우 안 좋다는 흐름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매집하는 입장에서는 12,100원 라인을 살짝 깨주고 투매 물량 나온 거 받아가지고 매집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 종목 관련돼서 잘 아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파이프라인 7개가 있고요. 그 7개당 한 파이프라인당 약 1,0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예상하고 그리고 그 파이프라인 한 개당 영업이익률 한 3-40% 생각한다 그러면 한 파이프라인당 약 한 300억 정도 잡고 7개니까 2,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온다면 지금 가격은 매우 저렴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와 관련된 해외 소송도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장에서 1등하던 회사가 치고 나오는 LNK 바이오 상대로 소송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거랑 좀 다른 내용이라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좋겠고 그 소송전에서 어느 정도로 이제 선방하느냐가 또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는 뭐 12,1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반등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8,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 박스권을 한참 동안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의미 있는 흐름으로 나온 종목이 이제 NK맥스인데 NK맥스가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결국 이날 5일선을 또 깨고 고가도 만들고 해서 대부분의 수익 실현을 했거나 또 물렸거나 할 수 있는 또 봉이 하나 나오기는 했죠. 거래대금도 또 많이 터졌습니다. 약 한 1230억 정도 터진 상황인데 금요일날 여타 종목들이 많이 하락한 가운데에서도 양봉을 흐름을 내면서 이 지금 만들어놨던 추세선을 지금 잡아놓은 모습은 상당히 괜찮은 흐름입니다. 결국에는 11월 초에 있는 제가 알기로 한 4일 정도에 있는 아마케 관련된 부분이 이제 이슈화가 될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이제 성과가 잘 나온다 그러면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렇게 목표가를 본다 그러면 한 36,000원 정도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다. 당연히 36,000원을 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이제 30,000원 라인을 이제 돌파해줘야 된다는 이제 전제가 깔려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만들었던 이 윗꼬리 라인에서 과연 매집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량이 엄청나게 이때 작은 물량으로 엄청나게 나왔었는데요. 이날 이제 나온 게 한 44억 정도 나오고 주가를 놔버렸죠. 그리고 이제 폭락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털고 나간 물량과 여기서 이제 매집한 물량들만 본다 그러면 이 하루의 날짜만 본다 그러면 또 실망감으로 또 털어낸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하고 있고요. 혹은 개인이 털어낸 걸 이때 좀 받아낸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어렴풋이 해보고 있습니다. 얘도 외국인이 매수할 때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외국인이 매도할 때 프로그램이 나가는 걸 본다 그러면 분명히 외국인이 프로그램 가지고 장난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간의 수급과 이 프로그램의 매매 상황이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기관들이 계속 사고 외국인도 뭐 교차로 사는 거 보면은 분명히 뭔가 그 11월 달 그 아마케 그 부분이 조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은 23,050원 정도 잡고 3만원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관건 있게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한국파마입니다. 한국파마도 좀 의미 있는 일정을 좀 만들었죠. 얘가 결국엔 여기서 이제 10월 27일 날 큰 상승으로 여기 이제 그어놓은 추세선 라인을 한 번 더 이제 치는 상황이 나왔는데 이제는 어떤 흐름이냐면요.
여기 라인을 깨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게 됐습니다. 57,300원 라인 정도, 뭐 혹은 뭐 여기 21선 정도, 121선 라인 정도를 깨지 않는 흐름으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해주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21선이 이제 한번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번 올라오고 내려오는 흐름 이렇게 본다 그러면 5일선이 여기서 이런 식의 또 쌍바닥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 이런 흐름까지도 지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파마가 얘가 이제 제가 이제 과연 이제 그 제넨셀 관련된 이야기 제외하고는 지금 뉴스로는 뭐 딱히 뭐 어떤 뭐가 나온 건 아닌데 지금 요 정도 흐름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61선 한번 상승하고 61선 조정하고 3파 3승을 또 기대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다만 이게 나오려면은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가줘야지 이게 나오는 건데 거기를 결정짓는 건 이런 라인을 이제 돌파를 해줘야 되거든요. 과연 근데 얘가 무슨 이슈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뭐 신규로 접근해서 매매하기보다는 그렇게 매매하기보다는 차라리 좀 더 신규로 접근해서 투자의 관점으로 뭐 10년, 20년 가져간다라는 생각으로 본다 그러면 조금 더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 투자자라면 57,300원 라인 정도까지 만약에 떨어지는 흐름, 거래량 줄이면서 떨어져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 흐름이라면 거기서 좀 잡아서 뭐 한 61선 정도까지 노려보는 그런 흐름도 가능하다. 61선까지 한 7% 정도 가격 라인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쪽 편에서 이제 보게 되면 구름대 안으로 주가가 있는 경우에는 박스권을 했다라는 걸 이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지금 여기 구름대와 여기 구름대를 어떤 식으로든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본격적인 흐름이 나오려면은 최소한 주가가 좀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이 정도 라인 정도에 여기 정도 라인 정도에 이제 와 있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좀 지나야 되겠죠.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한 7만 원, 뭐 6만 뭐 얼마 정도 될까요? 이게 6만 5천 원 이상에서 7만 원 사이 정도 가격인데 구름대를 다 상향 돌파한 흐름, 뭐 요런 식의 흐름인 거죠. 요 때의 흐름. 올해 이제 8월 달에 흐름 정도가 나온다면 혹은 아예 이번 달에 이제 다음 달 초에 이제 막바로 뛰어 올라서 한 7만 5천 원 위에서 노는 가격이라 그러면 조금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그게 아니라면 아직도 시간 투자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박셀바이오인데요. 박셀바이오도 여타 종목과 이제 비슷한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암인데, 암 관련된 건데, 이것도 NK고, NK맥스도 NK 아닌가요? 그럼 얘도 결국에는 이번에 있을 면역 미국 면역 암 학회죠. 거기 관련돼서 뭔가 이슈가 나올 만한데, 아직 안 움직이는 거 보면은,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외국인이 좀 매수를 했다는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요. 26일 날 한 7% 정도 올랐는데 뭐 이거 그동안 하도 많이 올라가지고 표시도 안 나네요. 이날 8% 정도 올랐는데 이때 외국인이 한 52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근데 3일 동안 빠져나간 금액이 현저히 작은 거를 본다 그러면 아직 기대감이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상이 결국엔 이 종목의 흐름을 좌지우지한다라고 보시고요. 외국인은 대부분 이렇게 보시면 프로그램으로 들어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가 장중에 들어온지를 체크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9,800원을 깨지 않는다 그러면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얘도 지금 241선이 이제 위에 나타나서 역배열 구간인데 이 역배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겠느냐. 단지 지금 제가 보는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뭐 여기 정도 라인까지 올라오거나 혹은 11월 초에 있는 걸로 간다 그러면 85,000원 라인 정도. 여기 이제 구름대 상단 정도가 이제 한계폭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길 만약에 돌파한다면 241선까지 이제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1차 목표는 요 정도 라인이라고 이제 보시면서 면역 암학회 관련된
어떤 이슈가 있는지에서 조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86,300원 정도까지도 반등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반등하고 나면 그 이유가 문제죠, 사실은. 그럼 얘가 이제 지금 임상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애완견 시장에도 진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이라면 좀 댓글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어제 이제 행정소송 고등법원에 했고요. 주가는 뭐 그냥 전향인 상황입니다. 지금 날짜상으로 보면은 21선 한번 들이쳐주는 흐름이 나왔는데 결국엔 21선 지지 못하고 이제 쭉 빠진 흐름입니다. 뭐 저가 라인이 지금 여기거든요. 33,500원 라인, 33,450원인데 종가 33,500원으로 끝났고요. 얘도 이제 뷰는 다르지 않습니다. 자, 241선하고 61선하고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 있는 게 이때의 시점이고요.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면 주가가 계속 쭉 올라가면 좋겠지만 61선 1파동이 끝났고 이제 61선 2파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주가는 결국에는 241선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대부분 강한 종목은 한 121선 정도까지 떨어지고 이제 반등하는 경우, 혹은 61선 정도에서 이제 마감하고 이제 떨어지는, 이제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는데, 요게 이제 좀 시간이 좀 필요하죠. 왜냐하면 61선 좀 누르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얘가 이렇게 이제 눌리는 작업이 필요하니까요. 결국엔 시간을 좀 보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 편에서 만들어놨던 이 박스권이 그냥 박스권이 아니죠. 탄탄하게 콘크리트 벽을 쳐놓은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 왜 안 잡히죠?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박스권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콘크리트 지지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기 밑으로 떨어지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누군가가 매집을 이제 해놓은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뭐 얘 같은 경우도 뭐 프로그램이 조금 뭐 외국인 좀 들어올 때 프로그램이 좀 산 거 본다고 한다면 뭐 의미는 있겠지만 매수 수량 보면 이게 무슨 수량인지 아닌지 애매하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오픈카 톡방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아무도 모르게 슬금슬금 올라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지금 뭐 310주 뭐 12주 걸려 있는 이 호가창만 보더라도 호가가 너무 얇기 때문에 누가 뭐 한 1, 2억만 사줘도 그냥 막바로 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거래대금이 뭐 11억 터지는 종목을 기술적 분석하는 것도 되게 웃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원칙적으로. 하지만 이제 봤을 때 이 종목이 지금까지 해온 걸 본다 그러면 이제 61선 조정할 때가 됐고요. 61선 조정을 하게 되면 한 38일에서 43일 정도에 뭔가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앞으로 2주에서 3주 정도가 남아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결국 12월이 다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혹은 12월 한 20 며칠경에 이제 예정되어 있는 3분기 실적 부분을 좀 기다리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주가는 뭐 여기 이제 중간 라인 정도, 이 박스권의 중간 라인 정도까지 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안에서 이제 시간은 좀 보내다가 뭐 등락하겠죠. 이렇고 저렇고. 그러다가 이제 실적 나오면 이렇게 한 번 더 뛰어 올라가면서 이제 61선을 이렇게 누르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61선을 이렇게 누른다고 한다고 해서 주가가 61선 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만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돌파 4만 100원짜리를 돌파 못 하면서 그냥 여기 안에서 이렇게 노는 게 이제 큰 박스권을 만드는, 61선 이렇게 있는 가운데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만드는 큰 박스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로 걱정할 게 없다, 지금 상황은. 그리고 기술적 분석만 얘기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들으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좀 소스인데, 네이버에서 쯔남케를 치시면 카페와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블로그에 가시면
법정 후기를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관련돼서 확인해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현대바이오, 삼성제약, LNK바이오, NKMX, 한국파마, 박셀바이오, 코롱생명까지 봤습니다. 감사합니다.